주의 잠금 해제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국내 시장이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하길 기대했었는데 일단 이번 주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3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86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잘 활용해서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이 밀리고 있습니다. 각각 1% 가까이 1% 이상 밀리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여전히 상승부를 켜고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의 종목들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오늘 부품 쪽이 좀 더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나 한온시스템 빨간불 가득 켜고 있고요. 조선기자재 쪽 그리고 철강 쪽에서 상승불,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 상승불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쪽은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가득하네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티웨이 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LCC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티웨이 항공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었는데요.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500%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주에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 일단 주가는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주가가 실적 기대로 먼저 올랐으니까 오늘 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저가항공 LCC들의 추가적인 실적 업그레이드는 결국은 일본 관광객들의 증가, 이 단거리 노선의 전반적인 관광객들의 증가가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인바운드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일단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텐데 더 이제 2분기에 확장하려면 그러니까 1분기에 이렇게 크게 올라온 것을 2분기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기대는 더 확장해서 2019년도까지 실적을 끌고 가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근데 아직 2019년도까지는 못 갔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려면 결국 뭐 중국 노선들이 빠르게 회복돼야 될 텐데 과연 지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엄혹해져서 이 중국 노선의 회복은 과연 예상만큼 나타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LCC가 뭐 과거 대비해서 뭐 중국 비중이 아주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쪽이 새롭게 얹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것, 컨센서스보다 좋았던 것은 실적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그렇다면 2분기, 3분기 성수기로 들어가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나와야 현재 오른 주가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뭐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노선의 추가라든지 그다음에 실제적인 이용객들의 증가, 그다음에 마진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어서 저는 뭐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지만 실적을 오히려 발표해서 그 좋은 주가의 상승을 먼저 녹여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한번 접고 가거나 아니면 2분기에 여러 가지 추이들을 좀 더 확인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추격 매수보다는 뭐 조정을 이용한 뭐 저가 매수 정도 혹은 2분기에 정말로 지표가 추가적으로 회복되는지 특히 단거리 노선 쪽에서 빠른 어떤 회복을 2019년도 수준으로 보이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설사 2019년 수준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2019년과 주가가 똑같아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뭐 그만큼 뭐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가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 주가만큼 똑같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올라가려면 무언가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그동안 또 소외가 되어 있었던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호실적 이외에 또 다른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야 추가적인 상승세를 강하게 이끌 수 있다라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또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KCC가 될 텐데요. 이 자회사인 모멘티브가 올해 중에 뉴욕에 상장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실리콘 제조사인데요. MPM, 이 모멘티브가
기업 공개를 할 경우에는 6조 원 이상의 가치를 뿜어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오늘 관련해서 12%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했던 해외 기업을 다시 해외 증시에 상장시키는 그런 성공하는 사례가 될 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일단 상장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가지고 KCC가 쭉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계속 등락이 있긴 있지만 대표적인 자산주죠.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가 지금 현재 주식에 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래서 뭐 삼성물산을 포함한 뭐 현대중공업 다양한 어떤 그런 자산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자산들을 다 현재 가치화했을 때 지금 뭐 BPS가 0.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대주주가 주가에 별로 관심도 없고 어차피 뭐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 특히 그리고 실적에 이미 50%가 모멘티브에서 나오고 있어서 뭐 창호라든지 페인트 이런 쪽이 좀 위축된다고 해서 실적이 크게 위축될 만한 상황도 아니죠. 근데 오히려 보유 주식을 계속 시가평가함으로써 주식의 등락에 따라서 영업이익 쪽에서 적자가 나는 순이익 쪽에서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분기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일단 뭐 마이너스 날 요인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모멘트브의 실적은 일단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회복되면 중국의 부동산 건자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유기실리콘 가격이 회복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의 실적도 더 좋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뭐 6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실제로 뭐 상장 가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장이 사실이고 그 정도의 가치로 상장한다면 이 종목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는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이 종목 그 경기 회복 차원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할 때 리오프닝 주보다 오히려 이런 거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장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장 이슈가 진짜인지 진짜 상장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상장할 것인지의 그 여부를 살펴봐야 좀 더 확실한 어떤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라도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워낙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적어도 뭐 PB 한 0.5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주가를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CC 일단은 오늘 뭐 자회사의 연내 뉴욕 상장이라는 가능성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추후에 진짜 상장이 되고 어느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을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이에요.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과연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방산과 우주라는 두 가지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입니다. 최근 방산주들이 다시 이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때문에 뭐 수출이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다시 불이 좀 지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급등의 이유, 이게 맞을까요? 네, 일단 지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3월 한 20일 이후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저희가 아마 이 시간에 이 종목을 했었는데요. 뭐 그의 외국인들 수급이 뭐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근데 이 급등에는 한 가지 모멘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산, 우주항공 여러 가지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반기의 전반적인 실적은 그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에어버스나 보잉에서 민수기를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품 실적이 일부 작용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이미 기수주한 폴란드 쪽 실적이 잡히면서 이제는 숫자로도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예전에는 무언가 기대감만 가지고 이 밸류를 계속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숫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숫자로도 뭔가 좀 설명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또 누리호 3차 발사라고 하는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다 보니까 최근 기관 외국인 수급이 쏠렸고
그래서 뭐 지지난 주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LIG도 반등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도 최근 폴란드 그 국방 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수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고, 그래서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올해도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몇 개 없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산업이고, 거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복합되면서 현재 뭐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더 강한 수급의 양상과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도 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까지 정말 많은 방산주, 우주항공 모멘텀 있는 종목들 다뤄봤었죠.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얘기 주셨는데 2월 달까지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3월부터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요. 실적과 모멘텀 둘 다 지금 좋은 얘기들 나오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맞추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은 실적보다는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특히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TA50이라고 하는 경공격기, 뭐 연습기로도 쓸 수 있고 경공격기로도 투입될 수 있는 이 TA50이 최근에 이제 해외 쪽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일단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뭐 미국에서도 이게 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잉과 지금 뭐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쪽보다는 우리나라 이 경공격기가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좀 미국과 방위 쪽에서 일본과 더불어서 뭔가 많이 좀 협약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기존에 이제 수출을 한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미국에까지도 성공한다면, 이 숫자가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럼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항공 시스템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고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계속 수주한 것들에 대한 이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부품 수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뭐 MRO 수요 같은 것들까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은 실적보다는 오히려 모멘텀이 더 강한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하반기에는 폴란드 수주분이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숫자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숫자를 지금 당겨오고 그 다음에 모멘텀까지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과 모멘텀 두 가지 모두 정점을 치고 가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계속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거죠. 결국 미국에서도 수출 따내느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실적이 반영되면서 현재 숫자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는 구간이라서 현재는 어쨌든 뜨겁게 실적과 모멘텀 두 가지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강하냐 보면 모멘텀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강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네, 뭐 3월 16일 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뭐 주가는 뭐 바닥을 기고 있던 수준이었고, 그때 제시됐던 목표가가 6만 원인데 최근에 넘었다가 다시 약간 조정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저는 여전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목표 가격으로서는 6만 원대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6만 원 이상에서는 뭐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PB밸류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대감, 뭐 우주항공 기대감에다가 TA50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부품 수요까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지금의 밸류가 비싸다라고 볼 수 없고, PE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적자난 구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뢰도가 있는 PB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정 부분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리호 뭐 성공 발사하게 되거나 뭐 실패하거나, 이것도 어떻게든 발사를 하게 되면 모멘텀 하나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 수주도 일단 나타나게 되면 그런 모멘텀 자체가 또 둔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까지는 뭐 추가적인 반등도 열어둬야 되고 여전히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하반기에 숫자를 확인하면서 좀 너무 주가가 앞서갔네, 뭐 이런 시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뭐 이 정도의 수익률을 단기간에 거뒀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신중하게 경계의 시각을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반기에 실적 나오는 것을 보고 숫자를 또 바꿔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6만 원 기억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항공우주도 실적과 모멘텀 모두 다 강하게 갖추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모멘텀도 그리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모멘텀들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부진을 반영한 위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네. 자, 일단 1분기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뭐 약간 조금 뭐 부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괜찮은 수치가 나온 거죠. 어쨌든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뭐 그렇게 폭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잘 나오는 실적.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었던 건설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터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최선두에 서고 있는 현대건설이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위치는 여전히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면서 하반기를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는 좋았던 부분들을 주가에 먼저 좀 굉장히 빠르게 녹여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좀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증권사들 쪽에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우후죽순으로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주가 위치가 여러 가지 악재들을 선반영한 그 정도의 위치라면 그러면 시장의 지수 탄력이 줄어드는 구간, 그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조금 둔화되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눌려있던 그런 섹터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종목은 악재를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밀려 있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 증권사에서도 거의 대부분 5만 원까지 위로 올리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건설 쪽에서 수주 모멘텀 중요하잖아요. 건설이라는 부분도 있겠고 원전이나 해상풍력 같은 여러 신사업도 있을 텐데요.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이 종목의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현대건설보다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건설주이면서도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왜 좋았죠? 결국은 다 뭐 친환경 ESG 간다고 해서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가스 플랜트를 포함한 그런 쪽에 공장 수요가 존재를 했었고 그러면서 실적 수주가 늘어나면서 그 종목은 먼저 신고가를 갖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대건설도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의 추가적인 수주와 실적이 일단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측면이 있고 국내 건축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나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신규 수주가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건축 부분에서의 탄력도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해 주셨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그 플랜트 수요가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일단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량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양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뭐 해외 쪽 신규 수주가 꽤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다음 준비된 그림도 하나 더 볼까요? 자, 공종별로 봤을 때도 일단 말씀드렸던 토목이나 건축주택 쪽은 좀 부진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 건축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개선되는 측면이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지금 찍히지 않고 있는 이 플랜트 관련 실적도 뭐 중동을 포함한 이런 지역 쪽에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 그래서 향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좀 견조한 파이프라인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종목의 차별화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렇게 비교적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는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또 국내 악재로 인해서 많이 밀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조금 포텐셜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특정 업종으로 쏠리거나 강하게 시장에 몰려갔던 그런 시장이 아니라 좀 더 시장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그런 국면, 또 지수가 이렇게 횡보 구간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분산되는 국면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쳐다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쳐다봐도 괜찮은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봐도 괜찮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증권가에서는 4만 원 후반에서 5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저 역시 비슷한데요. 일단 이 종목도 PE보다는 PB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적자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PE로 보면 일단 뭐 정확한 가치 측정이 네. 쉽지가 않고요. PB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가장 좋았던 2018년도의 고점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3년까지 7년 이상의 구간에서의 어떤 평균점을 좀 구해보면 한 0.7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평균도 못 갈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냐?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균 회귀까지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동 수주와 관련돼서도 약간의 기대감을 한번 녹여내 본다면 PB 0.7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저도 한 5만 원 정도까지의 주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이것이 뭐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좀 계단식으로 천천히 나타나면서 하반기 정도에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좀 더 보면서 5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잠금 해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